안녕하세요. 정수환입니다. 주식과외 일타 오늘도 SK증권 영업부 조성호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전일장을 통해서 오늘 시장 전략 힌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새벽에도 비가 내렸는데 어제 시장이 마치 약간의 우기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 내리는 비 정도면은 뭐 이렇게 가뭄에 단비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시장도 사실 이 정도 비라면은 뭐 오히려 네. 좀 차분하게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요, 여러분. 시장의 겉모습하고 또 속모습은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만 놓고 보게 되면 별로 안 나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안을 내용을 들여다보면? 뜯어보게 되면 그러니까 저 같아요. 저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이 다 골병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체감 지수도 안 좋아요. 코스피 어제 약보합인데 하락 종목이 훨씬 많잖아요. 훨씬. 그러니까 적당히 많은 말을 안 해요. 훨씬 많죠. 네. 자, 코스닥도 약보합이죠.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아요. 일단 속을 뜯어보면 이렇다는 거고 수급도 예, 요즘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속으로 지금 조금 이렇게 내용이 별로 안 좋고 자, 오르는 종목들이 요즘에 계속 경기 민감주가 올라갑니다. 뭐 올라가는데 글쎄 뭐 이런저런 이제 제목들을 계속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고 어제는 또 이제 중국 소비주가 모처럼 좀 이제 상승폭은 크지 않지만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이제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을 갖다 붙이면서 경기 민감주나 중국 소비주가 올라가고 네. 희비가 좀 교차했죠. 그리고 오히려 미중 관계 개선 우려로 2차 전지가 좀 네. 조정을 받고 뭐 바이오가 어제는 좀 눈에 띄는 업종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뭐 바이오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주는 섹터는 아니니까 뭐 바이오도 어제 좀 하락한 업종이었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딱 그냥 선을 그어놓고요. 지금 쏠려요 한쪽으로. 그러니까 야 미중 관계가 개선된 데더라. 그러면 한중 관계가 개선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법적으로 극단적으로 쏠리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어제 시장을 한번 휘감았던 그 미중 그 화해 무드, 해빙 무드. 그러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지금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딱 그냥 저도 선을 그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희비가 교차했던 업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이미 저희가 이 보도를 통해서 반도체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2차 전지도 다소 주춤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음 PPT를 보면 아시다시피 역시나 그 장 초반에 그런 우려감에 섞인 흐름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미중 해빙 무드를 가지고 지금 이제 각자 시장 참여자들은 아전 인수를 하고 있는 거죠. 아전 인수.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중 관계가 개선된다고 하니까 그동안 봤던 반사 이익을 이제 도로 토해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거죠.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그냥 기술적으로 많이 그동안 올랐으니까 좀 조정받을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일단 이쪽을 조금 더 시장이 크게 조금 반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짭짤했는데 이제 이런 이제 자주 섞인 뭐 이런 푸념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그 기대가 이제는 다 민감과 네. 소비로 왔어요. 그러니까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또 한중 관계도 개선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러면서 경기 민감주와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가 어제 움직였는데 결국에 그동안에 이제 이들 종목들은 미중 갈등의 좀 피해 업종으로 좀 분류됐던 녀석들이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요게 이제 완화된다는 기대감으로 요즘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걸 갖다 이제 좀 확대 재생산하게 되면 중국 모멘텀 확대 기대. 뭐 지금 우리가 중국 모멘텀을 받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중국 모멘텀이 이제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어우러지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관련한 이제 그런 업종들의 이 상승세가 조금 더 확산되는 그런 모습. 하지만 전체적으로 체감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일부 이런 종목에서만 상승 흐름이 나오고 나머지 쪽은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다 이런 거죠. 근데 논리는 저도 이해는 됩니다. 나도 좀 먹고 살자. 그동안 열심히 짭짤하게 너무 했으니까. 쏠렸어요. 나도 좀 먹고 살자.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경기 민감주나 중국 소비주에 장기간 물려 계신 분들이 요즘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 안도감을 갖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이러이러한 논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지만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가진 주식이 이유야 뭐가 됐든 일단 오르면 장땡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쪽은 좀 안도감을 느낄 수 있죠. 물론 뭐 이제 이쪽에서 그동안 재미 보신 분들은 조금 뭐 양보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좀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요렇게 좀 시장이 갈려서 선을 그어가지고 이쪽이냐 저쪽이냐로 극단적으로 쏠려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또 그냥 다시 좀 이제 잠깐 동안의 이슈로 이렇게 좀 가라앉는 건지 아니면 이게 또 확대 재생산되면서 어떤 또 새로운 논리를 또 만들어낼지 요건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에 이제 요거를 좀 정리할 수 있는 심판관으로 이제 파월 의장의 청문회가 그래서 더더욱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청문회를 기점으로 이 진짜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파월이라는 이 인물이 의회 청문회에서 이제 발언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의 방향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힌트가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시장이 해석한다면 다시 이제 이쪽으로 좀 무게추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시장이 조금 이제 만족할 만한 뭐 그런 멘트가 안 나왔다고 했을 때는 아마 이쪽으로 조금 더 이어지고, 왜냐하면 지금은 얘들이 추세가 더 좋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쪽이 탄력을 받은 거고 이쪽이 탄력을 둔화된 거기 때문에 결국 파월 의장의 어떤 청문회 이벤트 이후에 조금 더 이제 진짜 모습이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파월의 발언을 대기하며 우리가 꼭 체크해볼 다른 신호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몇 개의 작은 신호가 있는데 긍정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약간 우려 섞인 신호일 수 있을까요? 시장이 최근에 이제 다소 주춤거리잖아요. 체감 지수도 별로 안 좋고. 근데 저는 여전히 시장 윗방향을 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위를 본다고 무조건 마냥 위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혹시 시장을 끌어내릴 만한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도는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꼭 체크해야 한다. 그래서 아직은 찻잔 속에 아직 시장에서는 아직 신경을 안 쓰고 반영을 안 하는 거지만 앞으로는 좀 요걸 좀 봐야 되겠다라는 거고,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빨리 넘어갈게요. 네. 자, 여러분 앞으로 요 넘어가서 세 개 꼭 보면 체크하세요. 수급, 금리, 원자재.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시장을 좀 흔드는 녀석은 요 셋 중에 하나가 될 공산이 굉장히 좀 크다. 이 말씀 꼭 드릴게요. 물론 뭐 환율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크게는 네, 크게는 요 수급, 금리, 원자재. 금리, 이 금리는 미국 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미국 국채 금리, 그리고 원자재 가격 이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되고, 네. 하나씩 먼저 풀어드릴게요. 수급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신호를 보이고 있을까요? 수급의 작은 변화를 감지했죠. 자, 코스피. 자, 올해 뭐 고간에 채우는 거는 여전히 어마어마합니다. 13조 4천억을 매수했죠. 근데 6월을 볼게요. 자, 6월 전체를 보면 여전히 400억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시기열을 좀 달리 해볼게요. 자, 6월 둘째 주 이후에는 외국인이 3,200억을 매도했네요. 그리고 6월 셋째 주에는 3,600억을 매도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죠. 오늘 수요일인가요? 그럼 이틀 됐네요. 네. 이틀 동안 6,500억을 매도했다. 그러니까 6월 전체는 여전히 사고 있지만 그 이후엔 계속 지금 매도 기조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이제 미중 관계 개선하고 이제 어떠한 역학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걸 계속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그럼 넘어가서 전기전자 예, 전기전자도 업종 좀 수급도 볼게요. 따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기전자도 올해는 뭐 믿을 건 전기전자에서 외국인이 올해 전기전자 15조 4천억을 샀죠. 많이 사드렸어요. 자, 6월에는 그래도 코스피는 좀 매도로 좀 진지게 전환했지만 그래도 전기전자 매수 기조는 셋째 주까지 이어졌는데, 자,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매도로 좀 전환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6월 전체는 여전히 1조 원대 매수 규모를 보여주고 있지만, 자,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이제 전기전자 매도 기조가 이어진다면 이제 요게 많이 희석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수급에 작은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좀 체크하셔야 된다. 물론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진다면 아마 전기전자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정말 미중 관계 이 개선 쪽과 이제 결계를 같이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네, 확인해보고 조금 기다리는 포지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한 2, 3일만 좀 멈춰서 네, 이제 보자. 쉬어가기. 네, 이런 거고요. 이제 두 번째 금리 갈게요.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3월에 미국 국채 금리가 4% 넘어갈 때 뭔 일이 발생했습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은행주 우려 때문에 시장이 한번 흔들렸었죠.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셔야 돼요. 까먹으면 안 돼요. 벌써 잊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요때 은행주 우려 난리 났었죠. 근데 은행이 왜 난리가 났었냐? 자, 미국 국채 금리가 폭등을 하니까 보유 채권 평가액이 폭락을 해요. 그러니까 유동성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죠. 뱅크런이 와도 대응을 못 해주니까 파산한 거예요. 자, 그 뒤로 요게 이제 일단락이 되면서 국채 금리가 쭉 내려왔잖아요. 국채 금리가 내려왔다는 건 뭘 의미하죠? 자, 미국 국채 보유 평가액이 또 다시 올라갔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러니까 당분간 은행주 얘기가 한동안 안 나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시 이제 국채 금리가 다시 이제 4%에 다시 근접하고 있죠. 지금 3.8까지 육박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4% 근접하고 있는데, 여기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레드존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4%를 향해서 간다고 하면은 다시금 은행의 보유 채권 평가액이 급락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시그널들이 나올 것이고요. 여기서 또다시 은행주 우려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잊으시면 안 된다, 여러분. 안 그래도 파월 의장이 며칠 전에 이런 이제 인터뷰를 했었어요. 중소형 은행 20, 30곳 정도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요거 꼭 체크하셔야. 그러니까 미국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가면 시장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원자재 보고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원자재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국내 시장에서 특히나 테마주가 형성되면서 크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단타 치기는 좋은 참 이슈이긴 하죠. 그리고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그 중남미의 이제 가뭄 얘기 때문에 네. 최근 사실 곡물 가격이 좀 올라간다 정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밀, 뭐 설탕, 뭐 콩, 그죠? 근데 요즘에 곡물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자, 구리 가격도 5월 하순부터 계속 좀 올라오는 추이고요. 천연가스도 간밤엔 좀 내려왔지만 천연가스도 최근에 오르는 치솟는 추이죠. 추세네요. 유가는 좀 안정돼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지금 원자재 쪽이 다시 꿈틀대고 있는데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뭐에 영향을 주죠? 물가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물가에 영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계속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매월 체크하고 있는 무슨 미국의 무슨 소비자 물가 지수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인이니까 지금은 찻잔 속의 태풍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이거 시장에서 이것 때문에 우려 소리 안 나오고는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시장이 어떠한 이유로 흔들린다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수급, 그다음에 미국 국채 금리, 원자재 요 세 놈 중에 하나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좀 체크하시면서 자, 오늘까지는 좀 시장 좀 한번 좀 요약하면서 이제 템포 조절했죠. 네. 뭐 내일은 뭐 상황이 된다면은 뭐 종목 하나 갖고 오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은 신호들이 시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PPT를 보면요. 때문에 결국은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 네, 너무 한쪽만 보지 마세요. 네. 물론 올라간다 그래서 뭐 윗방향 보면 좋지만 네. 조심해서 나쁠 건 없는 지금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네. 네, 계속해서 문자와 전화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나의 종목 포털 상담 함께 이렇게 문의 주시면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SK증권 영업부 조성호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